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인도 차이나 침공하고 남방작전,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를 침공을 한 일본군 1940년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1년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집어먹죠. 그 다음에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해안가 지방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지배를 점령을 하면서 중국을 초토화시키죠. 그러니까 1931년, 37년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만주와 중국을 이제 거의 지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39년에 9월 1일 날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그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39년 9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1940년 9월에 일본이 그 인도차이나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BC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던 인도차이나를 침공을 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1940년 9월에 일본은 3만 6천 명이 투입이 돼서 1,000명의 피해를 보고 이에 대항하던 프랑스군은 3천 명이 투입이 돼서 900명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북부의 항구 도시인 하이퐁, 그다음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부터 중국의 운남성, 윈난성이죠. 송도가 꾼밍인데 꾼밍까지의 철도를 이용한 물자와 연료 등이 중화민국에서 그 항일 투쟁을 하고 있던 장제스에게 가는 이런 보급로를 끊으려고 이쪽에 이제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하고 하노이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군의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중국을 지원하는 연합군의 그 물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는 통로를 이제 막아버린 거죠. 윈난성으로 가는 거를. 1941년에 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일본군은 베트남의 남부까지도 다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베트남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죠. 한 1년 만에. 그 다음에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정부의 바오다이 황제, 베트남에 있는 바오다이 황제는 일본군에게 호의적이고 일본군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일본군은 대동아 공영권, 이 동남아시아가 전부 다 같은 상하권이고 같은 운명이다. 자기네하고 같이 하자, 이런 그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가 어디냐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령인 동인도, 즉 인도네시아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그다음에 철강 및 그다음에 항공 기름 이런 거에 대한 대일 수출을 제재하면서부터 일본이 부족한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수입이 안 되니까 뭐 기름이라든가 철강 뭐 이건 뭐 군사 무기 만들고 뭐 군사 연료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원 공급이 안 되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이 석유라든가 이 철강 뭐 목재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인도 차이나를 점령을 한 게 되겠습니다. 1942년까지 이어진 일본군의 남방작전은 일본군의 동남아 점령전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과 영국은 대일 제재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석유라든가 고무, 철강 등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대일 수출을 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략 자원 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막을 전력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뿐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선수를 쳐서 진주만을 기습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1941년 12월이죠. 인도차이나 반도의 4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 BC 프랑스는 이미 주축국인 일본, 독일이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프랑스, 이 인도차이나, 이 반도 4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요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갖고 있던 게 이제 그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이미 나치 독일한테 점령이 당해서 프랑스 대신에 이제 그 주축국 독일이 이제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이제 프랑스였는데 흐지부지 된 거죠. 이 사이에 이제 일본이 이제 치고 들어온 거죠. 이쪽은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네시아는 또 네덜란드 점령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한테 점령이 되고 있어서 일본의 인도차이나 진출은 저항 세력 없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버마,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죠. 말레이시아, 뭐 그다음에 인도 이쪽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본토에서 그 유럽에서 나치와 싸우느라고 이쪽에 있는 그 자기네들의 그 식민지인 미얀마,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 이쪽에 대해서 그뭐 도와줄 여력이 없게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쪽까지도 마구 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태국만이 이제 유일한 동남아시아에 있던 독립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제 저항 세력은 없지만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이 이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없지만은 네덜란드 이런 데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중국도 지배를 해야 되고 이 동남아시아 넓은 지역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자라든가 모두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방대한 지역에 전선이 이제 늘어서게 된 거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입구인 홍콩과 싱가포르, 그다음에 또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기지인 필리핀, 괌, 웨이크섬, 그다음에 이제 최대의 동남아 석유의 산주인 보르네오. 보르네오는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반반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항로의 교통 유충지인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이쪽은 또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대한 중국과 넓은 지역에서 교전 중인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1년 내에 점령해야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영국군이 홍콩에 2만 명, 또 그 말레이 반도하고 싱가포르 쪽에 10만 명이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필리핀에는 또 미군이 10만 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만주에 이미 10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한 일본군이 여기서 인원을 빼기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상 수송과 보급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병력으로 전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동시에 한꺼번에 다 때려 잡아야지. 안 그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은 그 이제 뭐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됩니다. 연합군 측도 준비가 안 된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본군은 5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루손, 그다음에 괌, 웨이크 등 남태평양 도서들을 동시에 기습 타격한 일본군은 전투에서 그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은 영국령인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버마,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다 수중에 놓고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은 또 네덜란드령인 인도네시아의 자바와 수마트라를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은 미국령인 필리핀하고 남태평양에 있는 뉴기니 동쪽의 솔로몬 제도까지 다 수중에 놓고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1942년 5월, 그러니까 벌써 발발한 지 남침한 지 한 2년이 지난 후에 일본은 5월 달에 일본은 6개월 만에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을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말레이시아 상륙은 진주만 공격보다도 2달 먼저인 1941년 10월에 말레이시아에 상륙을 해서 동남아 침공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달 후에 1941년 12월에 이제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급하게 먹은 음식은 반드시 체하게 마련입니다. 이 넓고 넓은 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그 이후에 점령한 이후에 이곳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그러면서 사방에서 이제 구멍이 뚫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쇠락해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